어제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는데요. 제주 지역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을 기리고 광복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커다란 야자수의 초록 잔디밭의 한 집. 집 입구에 하얀 천으로 가려졌던 비석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펼쳤던 제주 유일의 생존 독립유공자인 강태선 애국지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린비입니다. 100세를 맞은 강태선 애국지사를 포함해 국내에 생존한 애국지사는 모두 6명. 자택에 이처럼 기린비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음 한국에겐 며칠 한일 무엇을 하느냐 통일을 봐야 그때한 우리 대한 독립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 그때까지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 늙은이 소원이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날의 뜨거운 함성! 대한독립 만세!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열린 경축식. 서울과 달리 제주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광복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회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지만 광복회 제주지부는 제주도가 주최하는 행사라 참석한 겁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축식에 참석한 가운데 위성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는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보훈의 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반드시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보훈의 섬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79주년을 맞은 광복절. 광복의 기쁨과 함께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일제강점기 제주에서도 독립운동이 잇따랐지만 아직 절반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이 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후손들이 독립운동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주도가 단체 신청을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올해 80살인 강계영 씨. 일제강점기 제주 민족종교인 무국대도교에서 활동했던 강석구 씨의 손자입니다. 무국대도교는 일제 패망과 조선 독립을 주장하며 포교 활동을 했던 항일 종교단체. 강 씨는 부교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일제가 탄압 정당화를 위해 유사 종교로 처리했고 항일 운동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다시피 했는데 그 공로를 받지 못하고 사입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참말 억울하고 가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공적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은 대부분 후손들이 하는데 조상 행적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아 추가 신청조차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처음으로 항일 운동 기록을 직접 조사해 단체 신청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500여 명의 기본 자료를 분석해 판결문과 신문기사 등의 자료가 확보된 239명에 대해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추가 자료 검토를 거쳐 서원 신청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복회와 함께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포상 신청서를 작성해서 올해 연말까지 국가보훈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독립운동가 500여 명 가운데 독립운동 서원을 받은 인물은 201명으로 40%에 불과합니다. 제주도가 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위해 단체 신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신청 규모와 선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장들은 돈이 되는 숙박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돈이 들어가는 관광시설은 축소하거나 뒷전으로 미루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관광 개발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조성된 백통신원 리조트 55만 제곱미터 부지에 2,400억 원을 투입해 맥주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 휴양 콘도를 짓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착공 이후 휴양 콘도 192개 객실을 지었을 뿐 나머지 시설들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계획에서 삭제됐습니다.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처음에는 다양한 관광시설을 짓겠다고 한 뒤 추진 과정에서 핵심 시설을 삭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경우 해중 전망대 건설 계획이 삭제됐고 열애당 리조트는 스누피 테마파크와 박물관 설립 계획이, 아덴힐 리조트는 영상체험관과 생태공원 등이 삭제됐습니다. 승인받은 사업 계획들이 삭제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자들이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요청하는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기 때문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백통신원 리조트의 사업 기간을 1년씩 계속 연장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 계획 제출을 부대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2021년 열린 회의에서는 사업 계획이 삭제되거나 축소돼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사업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마다 선호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년 전에 받았던 건데 사업하려다 보니 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호텔과 콘도 같은 숙박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다른 관광시설은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점입니다. 묘산봉 관광단지의 경우 2006년 착공해 골프장과 휴양 콘도를 먼저 짓고 식물원 등 다른 시설은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핵심 시설인 신화역사 테마파크를 착공조차 못했고 헬스케어 타운도 콘도 같은 숙박시설을 먼저 짓고 핵심 의료시설들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1년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수망관광지와 에코랜드,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에게 숙박시설보다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묘산봉과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도 똑같은 조건을 부과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을 계속 해주면서 또는 사업 착공 시기를 계속 늦춰주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면서 사업자로서는 당연히 어떤 압박을 받지 않는 거죠. 이 계획을 이행할 거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고.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시했던 장밋빛 계획들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돈이 되는 숙박시설에만 집중하는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위기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폭염과 고수온으로 제주 지역 양식장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여름 들어 발생한 양식장 고수온 피해는 모두 33곳으로 넙치 9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대정읍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시 한경면 8곳 등 서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제주 연안 수온은 제주시 협재 28.5도, 우도 29.7도 등 대부분 지점에서 28도를 웃돌고 있어 고수온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5분기 연속 제주 지역 소비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 지역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6% 하락했고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업태별로는 승용차와 연료 소매업에서 판매액이 늘었지만 전문 소매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를 제외한 전통시장과 지역 소형 매장이 포함된 전문 소매점이 전년 대비 9%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많이 놀라셨죠? 오늘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벼락을 동반해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텐데요. 우산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비는 주말인 내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20에서 60mm,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벼락이 치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야외 활동하신다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현재 해안 지역과 추자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열대야 일수가 32.5일 이상으로 평년보다 2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전날보다 기온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25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 24도입니다. 남부 지역 26도, 성판악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32도 예상되고요. 동부 지역 31도, 성판악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로 일겠고 제주 해상에 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일요일에는 다시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흐리고 또 비가 내리겠는데요. 월요일 밤에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 들어 도로 포트홀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시내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모두 1,600여 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했던 2,400여 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포트홀이 발생한 도로 중심으로 포장 공사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4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10개 노선에서 긴급 포장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유통한 축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축산업자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돼지고기 1,600톤을 다른 지역에서 들여와 이력 번호를 위조한 뒤 제주산으로 속여 제주 지역 식당과 가공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임 제주경찰청장에 김수영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내정됐습니다. 김수영 신임 청장은 경북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청 공공안전차장과 대구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신임 제주경찰청 차장에는 정성수 부산 해운대경찰서장이 내정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아파트 입주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아파트 입주율은 79.7%로 전달 58.1%보다 2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아파트 입주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85.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